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14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후차권에서 틀어지거나 배당도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우스컵 경주 보면서 상당히 좀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좀 아쉽게 틀어져서 맞추지 못했었던 경주도 꽤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컸었던 광명 우스컵 경주였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윤여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 때는 윤여범의 선전, 아무래도 18기 등록 취소됐다가 28기로 재등록했기 때문에 뭔가 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윤여범의 선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한데 전일은 아무래도 첫 출전이다 보니까 재기량을 발휘 나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재기량 발휘 나가지 못했었던 윤여범, 전일 이성록의 몸 상태가 좋아서 이성록의 선전을 먼저 권해 드렸었는데, 하필 또 전일과 다르게 또 윤여범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젖히고 나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게, 윤여범이 가면 홍석환하고 최건영을 묶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경을 왜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윤여범하고 이상경, 대구 구미권 선수들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윤여범이 이상경을 충분히 챙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윤여범이 금요경주 때 선전패전을 나갔었다라면 확실하게 파업선을 묶어서도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금요경주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 또 금요경주 때 이성록의 선전을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까지 안겨드리다 보니까 윤여범의 이상경까지는 권해드리지 못하고 윤여범의 홍석환, 윤여범의 마음이 좀 쫄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형은 묶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여범이 이상경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다 보니까 거의 100배 가까운 이변까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보니까 윤여범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광명 우스컵 6경주 김명섭이 내선에서 갇혔습니다. 김배영이 결국 유지은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유지은의 우승, 김배영이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윤여범의 몸 상태는 확실하게 좋았었다는 점, 광명 우스컵 8경주 양진우하고 김우현 정면 대결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낙차 사고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까지 고장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진우하고 김우현의 동반 입상으로 동시착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는 민성기 너무나 긴 거리 나섰습니다. 종속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오기호가 넘어서면서 유경원과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0경주는 김만윤의 어미태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1경주는 박철성의 후미, 함동주가 막혀 나가면서 비팝 라인 완성 마무리가 됐었고, 12경주는 손진영 대단했습니다. 받아갔었던 최영이 2차권 진입하면서 접전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 고전했었던 강자들이 금일 일반 레이스에서 강자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복형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또 낮대결 양상 경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광명 우스컵 일요 경주라는 점에서 다소 좀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정태, 김명섭, 문영윤, 유지훈, 김다빈, 김범준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태, 김명섭, 문영윤, 유지훈, 김다빈, 김범준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박철성하고 박종태, 김광은은 비파업 라인이고, 파업 선수들은 윤진철, 손동진, 홍석환, 김시진인데 아무래도 화끈하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철성이 전일 같은 경기력만 발휘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를 좀 발휘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종태이긴 합니다. 자전거 고장 나다 보니까 힘 한 번 못 써봤었던 박종태이긴 합니다만, 금일은 조절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박종태가 힘을 쓰고 박철성의 김광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후미는 홍석환하고 손동진인데 손동진 전일 때렸습니다만 시속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홍석환이 손동진에 의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종태가 타점 잡고 힘을 쓰고 박철성을 몰고 가고, 김광근이 금요경주처럼
경주처럼 흠이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죠. 김광근이 선행은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크는 곧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종태 선행감이 괜찮다면 박철성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철성이 해결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과감한 전략이죠. 김광근도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박종태가 힘을 쓰면 박철성의 뒷자리는 김광호가 마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6번과 2번 비팝 라인 쪽을 한번 확실하게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 쪽 우선하시되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6번과 4번 쪽 우선하시되 6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현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박종태 믿다가 박철성이 금요경주처럼 또 고전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힘을 씁니다. 손동진이 몰고 가고 김신이 따라 나서고 윤진철을 쫓아가게 된다면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박종태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또다시 박철성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을 활이 나갈 수 있는 손동진의 직선 취입발입니다. 전일은 때려서 죽 썼습니다만 금일은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가능하죠. 김시진은 3번만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7번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3번, 7번이죠. 3번, 5번, 3번, 7번은 노림수로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박철성, 금요경주 때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결승 가야 되는데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은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줬죠. 금일도 빡빡한 편성은 아닙니다. 박종태가 때려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비팝 라인 먼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복승 6번, 4번, 2번 쪽을 우선 하시되 김광근이 털리면 손동진이 털어내는 작전이 가능하죠. 오히려 파업 선수들입니다. 3번, 5번, 7번도 좀 상황에 따라서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철성 전일 보니까 몸 상태는 확실하게 좋다는 점, 박종태 협공 가능성을 좀 먼저 비팝 라인 쪽을 주력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7경주입니다. 김배영이 전일도 고전했었고 금요경주 때도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연대세력이 정동하고 함동주밖에 없습니다. 경주를 풀어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황경근 입장에서는 고병수, 김기범 여기에 정재성까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병이 끊어먹지 않는 이상 상당히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병이 초리 잡게 된다면 정동우가 앞장서고 함동주가 자리 잡는 황영근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 패서 김배영 상당히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닙니다. 황영근이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젖히기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할 것 같아요. 황영근의 시속은 충분히 김병이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는 점, 정동호가 한 바퀴 정도만 끌어준다면 김병도 충분히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가고, 함동주가 요즘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는 마크 텔러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마크를 지켜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이 가면 정동호보다는 함동주의 협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 쪽이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은 황영근이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외선에서 고병수가 날라오는 4번과 2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일단 황영근이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가고 고병수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작년에 황영근을 공략해서 좋은 배당까지 안겨드렸었는데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영근이 때리면 아무래도 11초 후반대 시속이 나오죠. 고병수가 황영근이 타점부터 때리면 직선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병이 있기 때문에 고병수는 김병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황영근이 연이틀 죽 썼기 때문에 힘으로 버텨낸다면 배당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게 되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외선에서 김병이 나오면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2하고 3, 4입니다. 3, 2하고 3, 4 김병 또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3, 2하고 3, 4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황영근의 선행 타이밍만 빼앗으면 될 것 같아요. 정동호가 앞선에서 긁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7번 쪽을 먼저 4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4번, 7번, 4번, 7번, 2번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4번, 7번, 2번, 3번 주권 쪽에 4번, 7번, 2번, 3번 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황영근 고전하면 고병수까지 고전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동호도 착순권 진입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과 2번을 묶어서도 3복승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연이틀 고전했었던 배정현, 전일도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정현 투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3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주병환이 있기 때문에 배정현, 동기생인 주병환을 활약에 나가고 박인찬, 조준수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유진이 초조보다 맞고 있기 때문에 김다빈하고 최근영이 자리 잡고 먼저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주병환 믿다가 고전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병환이 먼저 화끈하게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병환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후반 정도는 나옵니다. 그 시속이면 배정현이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배정현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박인찬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빅팝 파업 라인 쪽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다빈이 때리고 최근영이 몰고 가는 상황에서는 최근영의 선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낙차 원인 제공하다 보니까 금주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경주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영 다운 모습이 이번 회차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배정현이 연이틀 죽섰기 때문에 주병환, 박인찬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병환이 끝까지 힘으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박인찬이 후미껏 막혀 나가는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보자, 기대해 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주병환이 힘을 쓰면 5번이 몰고 가서 21기 협공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속감 괜찮은 주병환이라는 점에서 5번과 3번 차선으로 5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배정현이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5번하고 3번 파업 선수들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다빈이 힘을 쓰죠. 최근영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유진이 쫓아 나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정현이 김다빈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6번하고 몸싸움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금요견주 때도 최근영이 어이없이 몸싸움에 털려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김다빈이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최근영이 나오게 된다면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6번은 김다빈의 선전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배정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이틀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형적인 추입형의 한계를 드러냈었던 배정현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배당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도 변수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김다빈하고 최근영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배정현하고 박진찬을 묶어서 삼복승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체크해 보고
과감하게 한번 음성조 공부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배정현, 뭐 금요경주 때는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상황이었었고, 뭐 전일은 아무래도 똑같은 양상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확실하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정현의 선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죠. 어미태하고 김범준, 오기우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여범이 전일에서 다시 만난 이상경, 이창용, 오태걸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파워컵 비법의 맞대결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 윤여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윤여범이 18기 재등록 심사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8기 등록 심사에서 재등록 재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여범이 18기가 아닌 28기로 이번 연도부터 새롭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주 만에 출전입니다. 금요경주 때 그래도 14주 만에 출전이고 또 선수 등록 취소됐다가 다시 재등록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 좀 간절한 마음에 금요경주 좀 선전을 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윤여범의 선전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금요경주 때는 첫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론 뭐 홍석환이 때려주긴 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 나가고 이상경까지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경을 다시 만났었죠. 뭐 전일 앞선에서 초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여범을 중심으로 홍석환하고 최근영을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고전했었기 때문에 최근영을 아무래도 제가 소극적으로 권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경은 구미 대구입니다. 함께 훈련하고 있는 경북 연합팀이에요. 또 경북 최고 선후배라는 점에서 윤여범이 이상경을 전일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이상경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윤여범 뒷자리를 확실하게 꽤 차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윤여범이 전일 같은 경기력만 발휘 나간다면 전일은 뭐 100배 가까운 이변이 발생됐습니다만 금일은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미태가 있고 오기호가 전일 머리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이번 편성 노려보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 너무나 아쉬웠어요.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직선 추입은 어미태가 낫죠. 7번하고 1번은 함께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과 71 막상 뭐 뚜껑이 어떻게 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7번 머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경과 묶어서 73 다시금 한번 7번 1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전일은 오기호가 취입 나서면서 배당을 만들어냈어요. 금일은 오기호가 때려야 됩니다. 어미태가 물고서 취입해 나가는 어미태 뒷자리는 김범준이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은 좀 자전거 또 부딪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요경주 때 마크 놓쳤는데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괜찮았었기 때문에 비팝 라인이죠. 1번하고 6번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6번과 3번 다시 한번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비팝이죠. 16, 15 양분해서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7번, 3번, 1번이 단연 높을 것 같습니다. 7번, 3번, 1번, 3번 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빨래줄 경주 기차놀이가 된다면 이창용도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팝 라인 완승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점검하고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배당판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전일 경주 내용 보니까 윤여범 확실하게 몸 상태는 좋은 상황이란 점에서 윤여범의 선전 가능성, 원래 뭐 객관장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윤여범 중심으로 팔려 나가는 경주가 맞죠. 그 점 때문에 전 7번 3번 쪽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다시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전일 직선 취입 대결에서 동시차 일고 나가긴 했습니다만 우승으로 자신감 얻은 김우현이 최영, 윤승구, 문영윤과 김정태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타 출전하고 있는 윤진규가 김명석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우현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딱히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문영인이 때려주고 2번하고 3번 여기에 6번이 막혀 나가면서 4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윤진규하고 김명섭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윤진규가 때리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김명섭이 때리고 윤진규가 막혀 나간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재기량을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 윤진규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김 의원이 끊어먹기 나서면서 최영과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연이틀 최혜영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 2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최영 몸 상태 그야말로 끝내준다는 점, 김 의원이 자칫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때린다면 최영에게 잡힙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 몰가서 2번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3번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가 연이틀 푹 쉬다 나왔었죠. 일단 윤진규도 자량 능력 갖춘 선수입니다. 김명섭이 선행이 아닌 윤진규가 김명석을 달고 쏘면 1번과 7번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1번과 7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영이 라인 갈아타면 1번과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 의원이 연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김 의원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이나 1.3을 노렸을 때는 배당도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급자 김우현하고 최영의 전략적 연하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강자들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고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정태도 파업 라인에 가세해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상황에 따라서 윤진규하고 김명섭을 묶어서도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진규가 절대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고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김명섭과 협공이 최대의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최성국이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성국 민선기를 상대로 직선 출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민선기가 힘을 썼어요. 한데 생각만큼 시속도 나오지가 않고 종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도 잡혔고 금일도 잡힌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소 좀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민선기가 졸업순위 4위 세종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만큼 비팝 라인이죠. 김주환하고 손진철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성국은 좀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성기가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대타 출전하고 있는 최성국이 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성기가 아무래도 좀 젊고 나이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일만큼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환에게 잡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진철이 지역 선배입니다. 충청권 연합 가능할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입니다. 3번하고 5번이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3번과 1번이 한 살 더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성기가 강진군청, 김주환도 강진군청에서 실업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할 것 같아요. 3일이 먼저입니다. 3호가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국이 연이타 푹 쉬다 나왔었고 또 민성기가 계속해서 잡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진우가 초주 부담을 안고 있죠. 최성국이 오진우 달고 쏘거나 최성국이 전종원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민성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성국도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라 한 방 있는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좀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가능하죠.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불안감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성기 또 때렸다가 잡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민성기 입장에서는 1번과 3번 앞뒤로 포진시키면서 견주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 라인 완승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국이 날라오거나 최성국이 파업 선수들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28기 졸업순위 1위 손지영이 과연 이성록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양진하고 김한윤이 연대 세력입니다. 반면 유지은은 이형민하고 유경원하고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짧은 마크 추평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리 선정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형민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하고 6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형민의 초주 부담 덜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김한윤이 치고 나가고 손재영, 이성록, 양진우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7번이 1번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성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견주 때는 이성록의 선정 보내드려서 좋은 배도 안겨드렸었는데, 전일은 이성록이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고전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손재영이 시속감 좋은 이성록을 앞에다 두고 활용해 나가도 되고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1번 수성 완승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김한윤의 시속감이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손재영이 김한윤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 수성 완승 쪽으로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연이틀 시속감 발휘에 나갔었던 손재영이 확실하게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은데, 손재영이 이성력을 앞에다 두고 양진우를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김한윤이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성력이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손재영도 분위기만 몰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손재영가 그대로 버텨내면서 이지훈과 연합을 펼쳐 나가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양진우 쪽은 5번하고 3번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 2번이나 5번, 3번이에요. 5번, 2번이나 5번, 3번은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7번하고 1번을 묶어서 나가시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윤하고 양진우를 양분해서 삼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영이 이성록을 챙겨주게 된다면 김한윤의 뒷자리는 양진우가 막혀 나가면서 삼복승에서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 공략까지는 함께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기세 좋은 손재영과 이성록과의 협공이 과연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수성 완승 묶어서 김한윤, 양진우 양분하시는 전략을 이번 편성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분자가 지점에서 경유랑 재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